휴머노이드 로봇 유튜브에 올라온 걸 봤는데 거울을 보고 인식을 못해서 앞으로 네, 가다가 맞습니다. 거울을 그래서 깨버리고 거울을 깨거나 뚫고 나가거나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센서 모듈을 뒤통수, 옆통수까지 다 4개를 다 달아서 360도로 커버할 수 있도록. 로봇 핸즈로 아티스틱한 뭔가를 하는 걸 보여주셔도 좋지 않을까. 네. 제가 감히 한번 제안 드려보고. PD님이 제 상사가 아닌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산업 트렌드부터 현업 비하인드까지 업계의 인사이트를 업로드하는 시간 업데이트입니다. 오늘은 LG이노텍 박민호 연구소장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노텍에서 미래기술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요. 이제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 이런 것들, 소재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했고요. 휴대폰을 만드는 거를 한 20년 정도 했고요. 카메라 모듈 안에서 액추에이터 뭐 이런 것들도 좀 개발을 했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소 하니까 굉장히 뭐가 있어 보이고 네. 엄청난 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미래기술연구소에서는 향후에 이노텍의 먹거리를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런 큰 트렌드를 쫓아가는 기술들을 좀 연구를 미리 하고 사업 부분을 계속 넓혀 나가자 해서 만든 조직이 미래기술연구소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당장 돈 버는 사업보다는 그렇죠. 미래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를 선제적으로 연구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로보틱스도 있고 요즘에 양자도 있고 뭐 우주도 있고 뭐 메디컬 디바이스 뭐 미래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이 다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는 그래서 현재는 로보틱스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피지컬 AI가 정말 핫한 키워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노텍은 피지컬 AI를 그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저희 이노텍도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비전 모듈을 잘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반도체 서브스트리트를 잘 하기 때문에 반도체에도 연관이 기판? 있고 예. 기판도 연관이 있고요. 전장 부품 안에서는 파워 컨트롤이나 아니면 액추에이터 같은 기술들도 내재화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이런 코어 기술들이 피지컬 AI의 기술들하고 좀 맞닿아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좀 파악이 된 것 같고, 그러면 현재 미래기술연구소에서 피지컬 AI를 이제 놓고 봤었을 때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네. 하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원래 잘하던 비전 영역입니다. 그래서 비전 센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카메라 비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센서들이 결합된 복합 모듈 계통의 어떤 그런 센서들이 어떤 세이프티와 리던던시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로봇이 판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한 다음에 액션을 하는 건 결국엔 엔드 이펙트, 저희가 말하는 핸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핸드에도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 그러면 지금 크게 두 가지 찝어주신 거는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 그리고 로봇의 손, 핸드를 지금 집중하고 있다. 행동을 할 수 있는 손. 네. 아,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센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센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랑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센서는 어떻게 달라요? 아,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 기본적으로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보는 사람, 유저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카메라는 이 사물이 가장 사람한테 이쁘게 보이고 잘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튜닝이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카메라의 특성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이제 뭐 이쁘게 나오고, 그렇죠. 예, 뭐 예, 색감이 좋게 나오고 이게 색감이 중요한 좋고, 건데, 선명하고 예. 환하고. 예. 피지컬 AI로 오면 그 카메라는 사람이 보기 위한 편한 용도보다는 AI가 인식이 편한. 아, 이것이 무엇이구나, 사람이구나, 자전거구나, 자동차구나를 인식시켜주기 편한 그런 센서가 피지컬 AI에서 필요한 센서이고요. 특히 조금 자율주행하고 로보틱스하고 조금 틀릴 수가 있는 게 자율주행은 여러 가지 사물을 센서를 통해서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거를 통과하는 어떤 그런 액션만 하면 되는데 로보틱스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것이 내가 들 수가 있는가? 내가 인터랙션이 가능한 오브젝트인가를 또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그런 면들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저희가 카메라 이렇게 딱 해서 봐도 이게 컵인지는 알잖아요. 그렇지만 AI는 그걸 모르죠. 이게 컵인지를 RFM을 통해 가지고 인식을 먼저 시켜주겠죠. 그리고 사람은 조금 어슴푸레하거나 안개가 끼거나 그랬을 때도 윤곽을 보고 저건 카메라인가?
자동차인가를 추측을 하는데 AI는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카메라 레벨에서 소프트웨어와 AI를 이용해서 샤프니스를 좀 올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AI에다 주게 된다면 AI가 이해하기 좋은 그런 센서를 만드는 것이 사실 또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유리컵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것도 뭔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완전 투명한 유리나 거울은 비전으로 그걸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멀티비전 모듈에는 레이더를 넣고 있는데요. 복합 모듈을 잠깐 설명드리면 양쪽에 스테레오 RGB 카메라를 가지고 사물을 보고 로봇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줍니다. 근데 이런 평면 데이터는 이 거리를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값을 조금 더 정교하게 보정하기 위해서 토프를 씁니다. 그래서 거리를 좀 보정해서 상대물이 얼마나 거리에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다음에 레이더로 이렇게 스캔을 함으로써 빠르게 접근하는 물체나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복합 모듈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유튜브에 올라온 걸 봤는데 거울을 보고 인식을 못해서 앞으로 네, 가다가 맞습니다. 거울을 그래서 깨버리고 거울을 깨거나 뚫고 나가거나 뭐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비전, 광학 센서로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레이더는 적외선이죠. 네. 적외선 센서라던가 아니면 라이다 같은 레이저로 이제 인식을 해서 더 명확하게 주변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세이프티 관점에서 더더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뒤쿵 방지가 있어서 초음파 센서가 있어가지고 띠띠띠띠해서 이제 하는 게 한 방향으로만 가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로봇의 몸 전체에 초음파 센서를 다 달 수는 없잖아요. 근데 로봇의 몸은 다 쇠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달 수 없다고 하시지만 다 달려 있습니다. 진짜요? 360도 이상 관측할 수 있도록 다 달고 있고요. 센서 모듈을 뒤통수, 옆통수까지 다 4개를 다 달아서 360도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세이프티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360도 무조건 다 커버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움직임은 없지만 법적인 규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센서는 무조건 필수 부품이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어떻게 눈 감고 다니기는 굉장히 불편할 테니까요. 네. 또 여러 센서가 들어가고. 네. 이노텍 센서 잘 팔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센서가 기본적으로 정말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거를 이제 통합 제어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노텍이 그것도 잘하고. 네,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기본적인 화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과 그 데이터를 조금 더 AI가 잘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을 해주는 어떤 역량까지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센서는 뭐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개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뭐 많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이동용에 필요한 카메라 센서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복합 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취사 선택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숫자를 한번 세워볼까요? 한 8개 정도, 7개 정도 그렇게 쓰이고 있고, 매니플레이션이 강화가 되면서 좀 더 화소수가 높은 카메라들이 얼굴 부위에 장착될 수도 있고 손 부위에 장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팜 카메라나 윌스트 카메라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거는 작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고, 타스크의 성공률이 거의 50% 이상 향상된다 이렇게 그렇게 레포트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센서, 휴머노이드 아니면 피지컬 AI 센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휴머노이드에서 비전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최적화된 센서를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박아야 되느냐. 저희가 센서 자체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어느 센서가 어디에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한다. 체계를 좀 만들어 나가는 거는 저희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말씀해 주시는 그 체계라는 거는 최고의 가성비 있는 센서 배치 맞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일 필요도 없고 딱 저희가 이노텍에서 제안하는 이런 센서, 사실 이런 체계들을 좀 저희가 빨리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휴머노이드 센서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면 그 체계를 빨리 완성시키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는 비전 체계를 다 꿰고 계신 어떤 고객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 우리는 이 정도 스펙으로 쓰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들이 전문가니까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의외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저희가 빨리 이 비전 체계를 좀 수립을 해서 조언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핸즈로 네, 넘어가 핸즈. 보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핸즈 하나가 엄청 비싸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휴머노이드도 사람이 쓰는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같이 쓰려면 오지를 써야만 데이터 모으기도 쉽고 학습하기도 쉽고 사람 손하고 유사해야만 그 타스크를 사람하고 비슷하게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오지에 먼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람 손하고 비슷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크기적으로 한정이 있고요. 사람 손의 자유도가 통상적으로 22 자유도라고 봤을 때 자유도 하나당 모터 하나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좁은 공간에 모터가 20개 이상 들어가고 구동하기 위한 기계 장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배선이 되고 발열을 컨트롤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기술들이 굉장히 정밀하고도 또 복잡하게 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들기 어렵고 복잡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노텍이 사실은 정밀하고도 복잡한 거를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건데 제가 LG전자 그 액추에이터 연구위원님을 이제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로봇 핸즈 하나가 전체 바디 가격이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두 개가 들어가니까 사실상 거의 2배라고 보면 된다. 그게 진짜예요? 그 범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구나. 그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그 가격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방향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일단은 그냥 산업용만 봤었을 때는 네. 뭐 그리퍼라던가 아니면 이제 로봇이니까 탁 떼가지고 필요한 거 탁 넣어서 맞습니다. 해서 네. 한다던가 하면은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그것도 답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어떤 공장에서의 특정한 업무만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오히려 그래프가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휴머노이드는 사실은 특정한 타스크가 아니라 사람이 통상적으로 이제 길게 일하는 스탁되어 있는 어떤 그 큰 상판을 띄어다가 이동을 한 다음에 어디에 걸어서 코팅을 하고 잘 말랐나를 보고 그걸 다시 들어다가 다시 스탁을 하고 패킹을 하고 하는 그 전체의 공정에 단순히 그리퍼로 할 수 있는 어떤 휴머노이드를 배치한다면 아마도 6개, 7개는 배치가 돼야 아마 그게 될걸요. 근데 그거를 한두 대 가지고 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좀 세월이 좀 지나서 그게 가정으로 들어온다고 봤을 때 정형화된 타스크가 없거든요. 가정에서는. 그릇도 잡아야 되고 그릇도 잡아야 되고 뭐 어질러 놓은 것도 있을 거고 그릇도 한 곳에 정갈하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때그때 판단하고 어떻게 뭐 작업을 해주려면 아무래도 그리퍼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도 사실 그리퍼로 맞습니다. 예. 문도 사실은 한국계 집에 들어가서 문을 보면 미닫는 문, 여는 문, 당기는 문, 돌려서 열어야 되는 문, 동그랗게 생긴 손잡이, 길게 생긴 손잡이, 그렇죠. 뭐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테리어가 진짜 다양하긴 네, 하죠. 그러면 그 집 구조에 맞춰서 뭐 10여 가지 그리퍼를 장착하고 있다가 그때 그러겠네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네. 젓가락질이 가능한 핸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룰 베이스로는 이미 뭐 어느 정도 하는 그걸 트라이 하는 것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얇은 감잡칩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갖다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옮기는 그런 것들도 좀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런 것들을 타스크들이 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요건 그냥 제 개인적인 홍보적인 마인드인데 처음에는 이제 링 달린 젓가락으로 하다가 그렇죠. 이제 나중에 종국에는 쇠젓가락, 이제 노젓가락으로 그냥 야, 그거 네. 사람도 힘든 예, 뭐 쇠젓가락을 국수 같은 거 아니면 뭐 콩 같은 거 이렇게 딱 들면은 되게 기술력 홍보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핸드가 나오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연출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를 친다던가. 그렇죠. 예. 되게 어려운 작업들을 네. 뭔가 하는 로봇들이 나오면 재밌는 또 사회가 네.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게 좀 가능하다면 새로운 풍경들이 좀 나오겠네요. 2030년 CES 때 이노텍 부스에서 뭐 로봇 핸즈로 뭔가 아티스틱한 뭔가를 하는 걸 보여주셔도 좋지 않을까. 네. 제가 감히 한번 제안 드려보고. PD님이 제 상사가 아닌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노텍은
글로벌 시장에서 피지컬 AI를 선점하기 네.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노텍은 약간의 그 아웃사이드인, 그래서 밖에서부터의 어떤 지식과 어떤 그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하드웨어 정밀 부품을 굉장히 잘 만들지만 이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돌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파트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파트너사들을 하고 같이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고 MOU를 체결하고, 일본의 사는 되게 정밀 기계 부품에 되게 강해서 저희가 SCM에서 쉽게 구하지 못하는 굉장한 정밀 부품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는 핸드도 같이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럼 거의 대륙별로 뭐 나라별로 파트너가 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업을 함으로써 조금 더 빨리 나갈 수가 있는 한편,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일본은 어떻게 되는구나, 미국은 지금 어떤 트렌드구나를 또 파트너사를 통해서 좀 기술의 흐름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장점들이 좀 있고요.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경쟁사들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뭐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노텍만의 어떤 경쟁력 이런 건 또 뭘까요? 저희는 저희 코어를 절대 이렇게 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에 대한 센서에 대한 기술, 전장에서의 통신 기술, 기판에서의 반도체 기술, 그 코어 능력들을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을 피지컬 AI로 딱 확장을 했을 때 여기서 다 플레이 가능한 코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광학 카메라부터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그런 전장, 통신 부품, 그리고 통신 또 액추에이터, 이제, 반도체 기판,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사실 코어 기술이 이제 베이스가 있고 네,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협업을 통해서 살을 붙여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한다.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그룹 내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것도 잠깐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룹사에서 그런 것들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탄력을 더 받고 스피드업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 모듈을 같이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미리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LG 전자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의 내재화 측면에서 저희도 저희가 모듈을 빠르게 이제 실험해보고 시험해보고 또 피드백 받아 저희가 또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면에서도 저희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맞아요. 전자에서 또 피지컬 AI 그 데이터 랩도 또 만드시고 해서 맞습니다. 예. 그 클로이드 여러 대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노텍의 센서, 이노텍의 그 핸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실증 데이터 또 맞습니다. 많이 모을 네. 수도 있고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노텍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센서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뭐 예를 들어서 비전 센서라고 치면 사람의 눈과 거의 동일하게 두 개만으로 사람의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궁극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핸즈도 마찬가지이죠. 예. 궁극의 모습은 사람의 어떤 그런 정교함, 그 다음에 그 효율. 저희는 밥 세끼 먹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효율을 따라가는 게 궁극의 어떤 핸드와 비전이 가야 되는 방향.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내구성도 그렇고 맞죠. 예. 효율도 그렇고 나중에는 이제 촉각, 통각, 온도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느낄 수 있게 온도, 돼야 되는 압력, 예, 미묘한 뭐 그런 것까지 느끼고 육감이라고 하나요? 네. 꾹 이렇게 네. 하는 오싹함, 아니면 뭐 서늘함, 등골이 소름 돋는 것까지. 네. 이런 것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닭살이 돋았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진짜 끝판왕이긴 하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가 가능해지는 시점 아니면 어떤 이노텍의 어떤 마일드스톤은 어떻게 돼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손 같은 경우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핸드 아키텍처를 좀 더 고도화하고 파트너십을 좀 강건하게 해야 되는 작업들을 좀 할 생각이고요. 그 후로는 좀 경쟁력 차원에서 뭐 소프트웨어나 MPU나 이런 것들 넣어서 이 엣지단에서의 어떤 조작 지능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조금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일어날 것 같고, 그 뒤에는 아마도 저희가 자랑하는 정밀 제조를 위해서 제조 공정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꾸며야만 저희가 저 핸들을 잘 생산하고 양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미래에 뭔가 연구소장님이 그리는 휴머노이드가 우리 일상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네. 그리는 좀 상이 있으세요? 상상을 해보면 뭐 정말 휴머노이드가 충전을 위한 어떤 공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시큐리티랑 뭐 연관이 되어서
잘 때는 아마 뭐 그 현관에 그런 스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구마다 한 대씩은 들어오지 않을까? 그게 꼭 사람의 똑같이 생긴 사람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또 사이즈도 똑같지 않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뭐 도움은 분명히 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생긴다면 어떤 게 달라졌을까 생각했었을 때 반려동물 많이 기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특히 대형견들은 산책을 막 하루에도 3번씩 시켜줘야 된대요. 맞죠. 근데 이노텍 핸드가 있는 친구들이면 휴머노이드면 가다가 반려견들이 응가하면은 응가도 치워주고 그리퍼는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한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맞네요. 산책도 네. 시켜주고 이렇게 응가도 집어주고 그렇네요. 약간 지금은 심부름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 소소한 것들 그런 것부터 오버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래기술연구소는 정답이 있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는 부서라서 진짜 어려우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게 선행보다 더 선행이네요. 근데 미래기술연구소는 카테고리도 엄청 넓은데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다 해보셔야 되니까. 새로운 개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지금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자칫 잘못하면 트렌드에 그냥 막연히 쫓아가거나 본인들이 조금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거나 뭐 이렇게 될 확률이 좀 있더라고요. 기술 개발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가 먼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로보틱스는 사실은 부품이 아니라 핸즈가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전체적인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고 싶어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 스택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중심을 잡으려면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것인가부터 네.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방향성을 잡아서 맞습니다. 하자. 정말 되고 싶은 어떤 것이 딱 정해져야지 그것들이 펼쳐지더라고요. 로보틱스에서는 T1으로서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이노텍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부품 B2B 사업을 하면 부품 회사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실생활에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바로 출국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진짜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LG 이노텍 네. 그리고 LG그룹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